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29도, 의성 30도, 포항 26도 등 25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같은 직장 갑질 사례가 주변에 많은데요.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구 지역의 교사 3명 중 2명이 교장과 교감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구 지역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6.4%인 501명이 교장이나 교감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무 및 휴가 승인을 신청할 때 비합리적 이유로 괴롭혔다는 대답이 21.1%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 결정,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 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애가 아파가지고 어린이집 다닐 때였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 연가를 쓰겠다 하니까 지금 애가 곧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연가를 내야 되냐, 수업 다 하고 오후에 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울고 싶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라도 연가를 내고 어디 여행을 갈 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봄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데도 그것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갑질 대처 방법으로는 53.2%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답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구교육청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0건 정도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나마도 행정직, 공무직, 민원인, 학부모, 학생 등이 대부분이고 교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입을 피해 걱정 때문인데 근무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 13.1%로 가장 많았고 업무 분장에서 불이익, 복무 미승인, 비인격적 대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와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또 찍혔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큰 업무나 굉장히 회피하거나 싫어하는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경북을 비롯해 전국 10개 교육청에는 갑질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구교육청에는 아직 갑질 예방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육 공무원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관리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학교 지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 성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군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성주군청에서 환경부 차관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참외 공판장 등을 방문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반대단체는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는데 반대 주민과 단체는 조사가 어떤 상태에서 진행된 건지 공개되지 않았고 발표된 수치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남조류 개체수가 1ml에 3만 개를 넘은 강정 구령보와 묽은 메리 등 2곳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7서에는 경계를 발령해 낙동강 조류경보제 대상 8개 지점 가운데 3곳에 대해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조류 관찰 지점 8곳 가운데 달성보는 1ml에 2주 연속 6만 개를 넘어서는 등
7곳이 조류 경보 발령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류 상황을 관리하는 16곳 가운데 10곳이 조류 경보가 발령되거나 발령 수준으로 녹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합니다.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대형 건물 등 256곳에 있는 냉온수 냉각탑, 분수대 등 레지오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큰 곳이 대상입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24곳에서 채취한 검체 895건 중 100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소독과 환경 개선을 한 뒤 재검사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개원들의 갯돈 21억 원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개를 운영하면서 모두 47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의 갯돈이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돌려막기식으로 개를 운영하다 갯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중순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 지역이 응급의료에 매우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소아청년과의 전문의 수와 24시간 대응 가능 여부, 사망률 등 모든 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경북이 가장 높은 2.62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 1.76명보다 50%가량 높았습니다.